BTS가 태어난 곳이죠. 여기가 관광지예요. 벽에다가 낙서. 여기 건물주분은 스트레스도 좀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나영석 PD님의 2조 4천억짜리 건물입니다. 노년 브라이튼 N40이라고 하죠. 유재석 씨가 전에 올 캐시로 매입하셔가지고 화제가 됐던. 네, 안녕하세요. 율빌딩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신사역 1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신사역 이면, 도산대로 이면인데 여기가 이제 행정구역으로는 논현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현동 학동공원 라인 쪽에 상권을 좀 보여드리려고 나와봤는데, 지금 또 제가 앞에 나와 있는 건물이 평당 1억 1천만 원 해가지고 45억에 매각이 됐던 건물이에요. 이게 대지평수가 38평밖에 안 되는데 6m 도로를 끼고 있고 북향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강남에서 40억대 건물을 좀 사기가 힘든데 아무래도 이 북향 코너에 위치해 있고 신사역에서 도보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점에서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건물을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택으로 좀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마 신축을 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을 좀 지을 것 같고, 여기 올라오면서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좀 땀이 나는데 이제 노년이기 때문에 경사가 좀 심합니다. 저 도산대로 북쪽으로는 신사동인데 신사동은 경사가 없어서 도보로 접근하기 매우 편한 위치에 있거든요. 뒤에 공사 현장이 지금 2개나 있고 오면서 본 공사 현장만 한 4-5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동공원 주변에 왜 이렇게 사옥이 많은지, 그리고 여기 건물들을 왜 이렇게 찾으시는지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앞에 있는 곳이 신동아 파밀리에라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84제곱 기준으로 16억 한 7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강남에서 신사역을 끼고 강남대로와 도산대로의 접근성이 이렇게 좋은데 금액이 싼 이유가 뭘까 했는데, 이제 노후화된 아파트에 단지가 많이 없고 좀 소형 평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고바위에 있다 보니까 강남에서 좀 낮게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에 월세도 한번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원룸형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땀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서 걸어 다니질 못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 포기했었습니다. 신동아 파밀리에서 이제 앞으로 쭉 걸어왔는데 여기에 또 재밌는 건물이 있어요. 주식회사 애플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전자식 체중계 판매율 1위로 높은 성과를 냈었던 브랜드입니다. 주식회사 애플리에서 매입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사옥으로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는 또 마루기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예 기획사죠.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사옥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좌측에 재밌는 건물이 있는데 젠브로스라고 해가지고 파인 주얼리, 다이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인데 저기서 이제 예물을 많이 하세요. 젠브로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옥인데 1층에서는 파인 주얼리를 좀 판매를 하하고 계시고, 그리고 상부층 3, 4층에는 또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상규 회장님이 건물을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었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지으신 것 같은데 또 요즘은 건축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스타일의 건물처럼 보실 수도 있지만 참고하시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학동공원 라인으로 좀 걷고 있는데 여기 이제 철조망 쳐져 있잖아요. 이 학동공원에는 아직도 군부대가 있습니다. 치안이나 보안적으로도 괜찮고 여기 주민분들이 공원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요 밑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의 사저가 있어요. 항상 이제 차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저 앞에 CCTV나 경호원분들이 많이 서 있었거든요. 이게 또 이효리 씨가 매각을 하시고 나간 사례도 있고 주변으로 사옥이 아주 많습니다. 학동공원이 주변으로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많아요. 경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대지 레벨차 때문에 신축을 하셨을 때 아무래도 지하층이 1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노출이 될 수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물들을 주로 찾으시고, 여기가 도산대로와 강남대로 이면이긴 하지만 소음도 사실 많이 없고 공원도 앞에 있다 보니까 영구적인 조망이 나오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사옥으로 많이 선호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100평대 땅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층고를 높이 빼가지고 스튜디오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근으로 뭐 엔터테인먼트나 일반 사무실들,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 이면에도 병원에서도 건물을 많이 사셨어요. 이쪽 근방을 검토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학동공원 인근을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논현동이라고 해가지고 좀 다 같은 논현동이 아니거든요. 논현동이 행정구역 자체가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보통 생각하시는 게 논현초블럭 그쪽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학동사거리 이면에 논현동도 있고 도산공원 사거리나 을지병원 사거리, 이제 신사역 사거리 이면에 논현동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건물을 사실 때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2022년도에 120억 해가지고 평당 1억 5,700만 원에 이미 거래가 됐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노출이 돼 있고 대지 레벨차 때문에 지하층이 노출이 돼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150%밖에 못 받는 건물이지만 건물이 그래도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층고를 더 높게 많이 빼신 것 같고, 앞에는 학동공원이 있다 보니까 또 바람도 많이 불고 사무실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바로 AF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2019년도에 65억에 이제 평당 8천만 원 해가지고 매입을 하셨어요. 이 건물을 매입하신 곳이 4억으로 매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65억에 평당 8천만 원에 신축돼 있는 빌딩을 매입하신 거면은 정말 잘 샀다고 좀 보여지고, 일종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프라이빗함, 그런 요소를 좀 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남동도 가면은 이런 경사 많은 곳이 오히려 더 좀 비싸게 거래되고 부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이제 3년 뒤인 바로 옆 건물이 평당 1억 6천 좀 안 되게 매각이 됐으니까 사실 벌써 평당 6천만 원 정도의 차익은 냈다고 보셔도 무방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님이 부동산 투자로도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곳이 이제 아이디 피부과에서 좀 쓰고 있는데, 이 아이디 병원이 도산대로 대로변에도 건물을 가지고 계시고 바로 뒤편에 있는 별관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 그 건물도 모자라서 지금 도산대로 이면에 지금 여기 빌딩까지 매입을 하셨었습니다. 14년도에 매입을 하셨는데 대지 면적이 145평이에요. 65억에 매입을 하셨고 평당 4천만 원대에 매입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이제 신축해야 되는 부지를 매입하셨던 건물들이 평당 뭐 1억 1천에서 3천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그럼 이 아이디 병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또 코너고 북향에 위치해 있으며 도산대로 바로 이면이기 때문에 그 값어치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병원도 운영을 아주 잘 하시지만은 부동산 투자도 정말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병원들이 갖고 있는 건물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옆에 있는 건물이 2022년도에 평당 1억 7천만 원 해가지고 좀 거래가 됐던 사례입니다. 그 건물을 매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준공이 났습니다. 1층은 카페가 들어있고 이제 상부층은 병원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옆에는 아이디 병원, 아까 도산대로에 있는 건물과 옆에는 보코 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바로 이 건물에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봤을 때 바로 여기 건물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여기 또 지하가 층고가 거의 10m가 나옵니다. 이게 뭐 땅도 크고 하다 보니까 지하 면적이 아주 좋게 나오는데, 스튜디오로는 안성맞춤인 건물이죠. 그래서 이 주변으로 스튜디오가 정말 많은데 일종 땅이지만은 지하를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더 깊이 파가지고 아무래도 층고가 나오는 건물이 많다 보니까 좀 스튜디오에서 이쪽 라인들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촬영했던 친구도 포토그래퍼로 좀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쪽 인근의 스튜디오를 되게 많이 찾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신축 건물이 많다 보니까 임대료가 지금 현재 사용하던 건물보다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금액이 맞는 건물을 찾기가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너무 TMI를 한 것 같고 가보시죠. 지금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전에 하이브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에 여기 논현동에서 사옥을 썼었습니다. BTS가 태어난 곳이죠.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분들한테는 여기가 관광지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도 촬영을 하고 계시고, 이 벽에다가 낙서, 낙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응원의 한마디, 그런 걸 적는 게 자연스러운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주분은 스트레스도 좀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문화재 아닌가요? 왜냐면 저희 BTS가 거의 무형문화재잖아요. 국위선양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이 정도면 그냥 두셨을 때 가치가 많이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또 재밌는 게 3월 달에 거래가 됐어요. 올해 137억, 평당 1억 4,300만 원 해가지고 거래가 됐고, 용적률을 법정 2종 일반 주거지역 200%보다 60%를 더 받은 건물이에요. 종세분화 전에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적률 이득을 본 건물이고, 연면적이 400평이 나오는 건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매입하신 건물주분이 또 그런 점을 보고 매입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도 건물은 다른 업종에서 사옥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서양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국뽕이 차오릅니다. 역시 BTS는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알린 한류 스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전 이명박 대통령님의 사저죠. 저 건물 보니까 역시 보안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골목인데, 여기에 지금 다 집들이 담벼락이 다 부잣집 동네였나 봐요. 이제 학동역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까 오면서도 보셨던 이태범 씨의 모어비전, 새로운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시면서 소속사를 좀 차리신 것 같은데, 그쪽 사옥도 논현동에서 쓰고 계십니다. 여기 인근에 이제 대형 평수의 땅들이 많고 사옥이 엄청 많이 사용을 하는 지역이에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너무 조용하고 이제 그늘도 많고 이쪽에 사무실 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나영석 PD님의 2조 4천억짜리 건물입니다. 네, 2조 4천억은 농담이고, 이게 방송에서 2조 4천억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21년도에 매입을 하셨어요. 200억 해가지고 평당 1억 1천만 원에 좀 매입을 하신 건물이고, 지금은 에그 이즈 커밍이라는 사옥으로 직접 쓰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 60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데 여기서 촬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 토끼가 좀 쳐다보고 있는데 저것도 나름 외관의 인테리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좀 신기하네요. 어떻게 저렇게 잘 들어가 있는지. 여행큐라는 법인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200억에 매입을 하셨는데 21년도에서 1년 만에 뭐 300억이 됐다, 이런 기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정도의 가치는 뭐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재밌는 게 이 앞에 이제 좌측은 3종 일반 주거지역, 우측은 2종 일반 주거지역, 좌측은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영석 PD님의 건물도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적률이 150%까지밖에 쓸 수 없는 땅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대지 평수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이 좀 웅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고급 주택 같아요. 근데 안에는 방송에서 보니까 인테리어를 되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또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과 컨텐츠가 있으신 분들은 사옥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투자의 하나로 좀 보여집니다. 대지 면적이 176평이고 연면적이 550평이 좀 안 돼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나올 수 없는 면적이긴 하죠. 근데 대지 면적이 크다 보니까 큰 건물이 나온 거죠. 해안로 4m 상업지가 연면적 600평까지밖에 못 짓는데 여기가 이제 그 정도 가까이 된다는 거는 200억 주고 건물을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학동로 이면에 브라이튼 노년, 브라이튼 N40이라고 하죠. 유재석 씨가 전에 올 캐시로 매입하셔가지고 화제가 됐던 고급빌라죠. 유재석 씨가 매입하신 금액은 86억 1,570만 원 해가지고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셨다고 해요. 매입하신 곳은 펜트하우스고 이곳에 매입하신 연예인분들이 아주 많아요. 오연서 씨도 있고 한효주 씨도 있고 그 인피니트의 L 씨도 있고 이휘재 씨도 있고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유재석 씨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동에 건물도 똑똑하게 잘 올 캐시로 매입을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현금으로 납부를 해버리시니까 뭐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기 GIA라고 영어 유치원이 있는데 교통이 좀 많이 혼잡해 보여요. 이 스타렉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포정역에도 영어 유치원 때문에 좀 많이 혼잡한데 여기도 많이 혼잡해 보입니다. 교육하시기에는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자녀가 있는 분들이 브라이튼을 좀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브라이튼 내부를 촬영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나 내부 촬영을 협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석 씨가 안테나 사옥이 을지병원 사거리 이면에 있거든요. 지금 학동역 좌측에 있다고 하면은 우측에 안테나 사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유재석 씨 사옥이 있어요. 직주 근접을 선호하시는 편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문화마루 도서관인데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강남구청에서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신 도서관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신축이다 보니까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학동역 인근 한번 지나다니실 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축하고 있는 현장과 신축된 빌딩이 너무 많아요. 브라이튼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조용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건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년도, 21년도 때까지만 해도 가구거리 대로변이 평당 1억 물건들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이 이면이 평당 1억 3천만 원에서 평당 1억 7천만 원 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좌측으로 나가면 제가 좋아하는 이제 홍명이라는 맛집이 또 있는데 그 성시경의 먹을 텐데에 또 나왔던 맛집인데 먹을 텐데에 나오고 나서 웨이팅이 너무 심해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사역 이면에서 학동역 사이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학동공원 사이의 논현동도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주거와 사옥 인프라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